(61번입니다) 햇빛을 감지하여 광 형태성을 조절하는 광수용체를 고르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책 112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 형태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햇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종의 식물이 생장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고 광 형태성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광 합성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것을 관여하는 광 수용체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무엇이냐면요, 피토크롬과 크립토크롬, 포토트로핀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보고 광 수용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각각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째로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 엽록소 A, 엽록소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광합성에 관여를 하는 색소입니다. 즉, 광수용체가 아니에요. 기역과 니은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자면, 먼저 광수용체가 나왔으니까요, 광수용체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토크롬입니다. 피토크롬의 주요 기능은 광질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하나의 수용체로서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대한 반응을 보이죠. 즉, PR, PFR에 대한 변화값으로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대한 변화값을 찾는다. 그것이 디귿인 피토크롬이 되겠고요. 피토크롬이 적색광과 원적색광이라고 하면은 청색광에 관여를 하는 광수용체도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은 포토트로핀이라고 합니다. 포토트로핀은 청색광에 관여를 하여서 식물의 광 형태성을 조절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굴광성과 굴지성을 유도를 하죠. 세 번째로 크립토크롬입니다. 크림도 역시 청색광에 관여를 해요. 주요 기능은 생체 리듬 조절입니다. 즉, 24시간 시간을 감지하여서 식물의 생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크립토크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볼게요. 엽록소 A, 엽록소 B가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광수용체가 아니라 엽록체의 색소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광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즉, 광수용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은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카로테노이드도 역시 수입니다. 이 카로테노이드는 광합성의 보조세포라고 하죠. 그럼 어떤 보조적인 기능을 하길래 보조색소를 하느냐? 햇빛이 강할 경우에는 광도에 의해서 엽록소가 파괴가 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것을 보고 광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광산화 작용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는 색소가 바로 카로테노이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수목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바람에 자주 노출된 수목은 뿌리 생장이 증가하죠. 일정한 바람은 나무가 운동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발의 상태도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가뭄 스트레스를 받으면 춘제의 구성세포의 직경이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집니다. 2번도 틀렸고요. 대기 오염물의 피해를 받으면 균근의 형성이 감소가 되죠. 그냥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 잎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잎에 영향이 미치게 되면은 광합성을 하는 잎에 방해가 됩니다.
즉 당분이 뿌리 쪽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균군의 형성이 감소가 되죠. 상류는 발달 중인 미성숙 목부 세포가 서리 피해를 입어서 생긴다. 자, 이 말은 맞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책 4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류는 생육기간 중 서리로 인하여 형성층의 시원세포가 일시적 피해를 받으면서 생기는 서리 피해, 나이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 북부 산지의 수종은 남부 산지의 수종보다 동화 형성이 빠르죠. 자, 왜냐? 북부 산지 같은 경우는 추운 계절에 더 적응을 했기 때문에 동화 형성이 빠릅니다. 63번입니다. 수목의 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수목의 호흡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뿌리 균군이 형성되면 호흡이 증가하게 되죠. 뿌리도 역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균군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상태가 좋아진다면은 부피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게 의해서 균군이 증가하게 되죠. 이 내용은 책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은 균군은 형성하고 있는 뿌리는 호흡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형성층에는 호기성 호흡만 일어난다. 아니죠. 역시 159페이지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줄기에서 뿌리로 산소를 확산시키는 능력이 크거나 혹은 뿌리가 현기성 호흡에 잘 견디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렸고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뿌리는 침수되었을 경우 2-3일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 이유는 뿌리가 현기성 호흡을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5일 이상이 되면은 에틸렌 증가 혹은 호흡 감소로 인해서 뿌리가 고사하거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렸다. 그늘에 적응한 수목은 호흡을 높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늘에 적응한 수목은 호흡을 높게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낮게 유지하죠. 이 내용은 책 155페이지 위 음수의 경우에는 양수에 비하여 그늘에서 호흡작용을 경제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5와 같이 음수는 양수에 비해 최대 강화성량은 적지만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늘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늘에 적응한 수종은 호흡을 낮게 유지한다라고 맞겠죠. 일반적으로 광합성량과 호흡량은 서로 정비례를 하게 됩니다. 왜냐? 광합성이 많다는 말은 살아있는 세포가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호흡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광합성과 호흡량 서로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렸고요. 4번입니다. 잎의 호흡량은 잎이 완전히 자란 직후 최대가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은 책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잎의 호흡량은 잎이 완전히 자란 직후 가장 왕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여 가을에 생장을 정지하거나 낙엽 직전에는 최소로 줄어든다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5번 같은 경우는 유령님은 성숙님보다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위 건중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령님 같은 경우는 성숙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세포가 많다는 뜻이고, 이 살아있는 세포는 호흡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림 같은 경우는 심재 부위라든지 죽어있는 부위, 코르크 부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은 단위 건중량, 즉 무게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위 중량이 높고 상대적으로 잎에 대한 크기라든지 호흡량은 나이가 들어서 더 적기 때문에 호흡량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역시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4번입니다. 줄기 수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볼게요. 사부 수액은 목부 수액보다 pH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책 35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목부 수액은 산성인데 비해서 사부 수액은 알칼리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사부 수액은 알칼리성이고요, 목부 수액은 산성이란 소리죠. 따라서 1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액 상승 속도는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느리다. 맞죠? 왜냐? 침엽수는 가도관입니다. 가도관은 도관을 형성하고 있는 화렵수에 비해서 수액 상승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수액 상승 속도는 증상작용이 활발한 주간이 3번입니다. 수액 상승 속도는 증상작용이 활발한 주간이 야간에 비해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 잎의 증산 작용으로 인해서 수액은 수동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뿌리에서 잎으로 증산 작용에 대한 힘을 이용해서 수액이 상승하게 되죠.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낮에 수액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35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잎이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잃어버려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가 이루어져 수분이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명한다. 즉 이걸 근거로 봤을 때 낮에 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목부 수액에서는 질소화물, 탄수화물, 식물 호르몬 등이 용해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맞죠? 349페이지에 보시면은 목부 수액을 수액이라고 하면 무기염, 질소화물, 즉 우레이드죠. 우레이드, 탄수화물, 효소, 식물 호르몬 등이 용해되어 있고 비교적 묽은 용액을 가리킨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한공제는 상공제에 비해 기포에 의한 공동화 현상에 취약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화 현상, 책에는 공동현상이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도관이 막히는 현상, 기포로 인해서 막히는 현상을 보고 공동화 현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관이 클수록 공동화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되죠. 때문에 상공제는 작고 황공제는 크기 때문에 더 큰 황공제에서 공동화 현상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황공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
도관을 폐기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5번입니다. 유성생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입니다. 화분 입자가 작을수록 비상거리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풍매화죠. 책 368페이지 보시면은 풍매화, 충매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매화 같은 경우는 화분 비산을 이뤄내기 위해 입자가 작게 되죠. 2번입니다.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낮에 화분의 비산량이 더 많게 된다. 369페이지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분 비산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낮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화분 비산 기간에 비가 오거나 온도가 낮으면은 비산이 적어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온도가 높고 건조할수록 비산량은 더 많아진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맞고요. 3번입니다. 잣나무의 암꽃은 수관 상부에, 숫꽃은 수관 하부에 달린다. 자, 이 말도 역시 맞죠. 왜냐, 소나무라 잣나무 같은 경우는 솔방울 같은 것들 어디 있습니까? 다 위에 달려있죠. 왜냐, 위에 달려있을수록 잎에 대한 광합성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솔방울을 생산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3번은 잣나무의 암꽃, 즉 솔방울 말하는 거죠. 수관 상부에, 숫꽃은 수관 하부에 달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370페이지에 보시면은 잣나무, 전나무, 가뭄비류 같은 경우 암꽃이 수관 상단부에 집중적으로 달리고 숫꽃은 수관 하단부에 모여 있는데 이것은 풍매화가 타가 수분에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즉 타가 수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죠. 4번입니다. 피자 식물은 감수기관의 배주 입구에 있는 주공의 수분액을 분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감수기관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감수기관은 나자 식물에 관한 겁니다. 이 말은 피자 식물이 아니라 나자 식물은 감수기관의 배주 입구에 있는 주공에서 수분액을 분비한다 라고 맞는 문장이 되겠어요. 감수기관과 나자 식물을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피자 식물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관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7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소나무는 탄수화물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수컷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을 좀 더 수정을 해주면 상대적이라는 말을 좀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탄수화물 공급이 적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햇빛 양이 적거나 또는 잎이 병이 들어서 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가지의 잎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지의 활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숫꽃이 더 많이 피게 되는데 이 내용은 368페이지에 보시면은 숫꽃은 수관 아래쪽 활력이 약한 가지에 달리는데 탄수화물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는 숫꽃으로 분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